1월 16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30대 여성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유족들이 한의사와 가정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낸 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5일 최종 변론이 열렸는데요. 유족 측은 한의사의 허술한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들 진술에 따르면 환자가 쇼크를 일으켰을 당시 한의사는 봉침을 맞은 부위에 얼음찜질만 하고 있었고 상태가 악화하자 인근에 있던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한의사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에도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환자의 어머니는 한의원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손을 쓸 수 없었다고 울먹였습니다. 선고는 2월 12일 오전에 있을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앞으로 개인의 건강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개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체적인 활용 지침이 올해 하반기쯤 나올 예정입니다. 이민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5일 우리나라 병원은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희귀 난치병 치료제나 혁신적인 의료기기 개발에 활용하기 어려웠다면서 이제 데이터 3법으로 물꼬가 트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보건복지부는 엄격하게 관리할 테니 안심하라는 입장이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15일 성명을 내고 아무리 비식별 정보라고 해도 주민등록번호 등과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으로 하위 법령을 개정할 때 활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심한 욕설을 듣는 녹취 파일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해군 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이국종 교수가 참담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이 교수는 언론을 통해서 자신은 목숨을 걸고 일하는데 병원에선 마치 나를 죄인처럼 다룬다고 말했습니다. 외상센터 적자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정부가 300억 넘게 들여서 건물을 지어줬고 연간 운영비로 60억을 넘게 준다며 적자를 내지 않고 있는데도 병원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격한 감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는 이게 사람 사는 거냐, 나만 이상한 놈으로 만든다면서 욕설을 듣고도 참은 이유에 대해선 어떻게 해서든 외상센터를 끌고 가려고 굽신거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익을 낼 수 없는 중증 외상센터는 민간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감기 치료제로 둔갑시키는 보험 사기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가주사제인 삭센다 같은 비만 치료제는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닌데요. 환자들은 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 치료제로 속여서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은 겁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5억 원을 타낸 환자와 브로커, 의료인 등 2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진료 내용과 다른 진료 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며 보험 사기를 제안받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한 경우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도 회원들의 의협회관 신축기금 기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한신경외과 의사회가 작년에 2천만 원을 기증한 데 이어서 올해도 1,000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박진규 신경외과 의사회는 의협에 기금을 전달하면서 신경외과 의사회 회원들의 뜻을 담았다며 의협의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 수호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을 전해받은 박홍준 의협회관 신축추진위원장은 박진규 회장을 비롯한 신경외과 의사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